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이제 계류 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소파수를 하면은 임신이 금방 된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전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어, 저는 욕심이 있어서 2월 달에 소파수를 하고 3월 달부터 무리하게 임신을 하려고 했는데요. 몸도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한 달 한 달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여러분 중에 몇 년 동안 힘들어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어, 제가 노력했던 것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그래서 3, 4, 5, 6, 7, 5개월 동안 거의 힘들다고 집에서 거의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안 하고 햇빛도 안 보고 정말 기력이 쇠해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임신이 안 되니까 너무 걱정도 되고 스트레스도 쌓여서 인터넷을 엄청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8월, 9월 두 달 동안 노력한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8월 달에 엄청난 노력을 해서 8월 달에 임신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8월 달에 안 되고 9월 달에 임신 2주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노력했던 거를 쭉 써보니까 21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안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분명 저도 효과를 봤으니 여러분들도 꼭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쭉 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나눠서 2개로 나눠서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한 거는 첫째 음식, 둘째는 물리적 요법,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후,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또 한 가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장 효과를 본 거는 구절초입니다. 구절초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꽃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딸을 시집 보낼 때 혼수 품목으로 구절초가 있을 정도로 임신에 그렇게 탁월하다고 해서 저는 이거를 찾았을 때 이거다 싶었어요. 저는 약간 한방 쪽을 약간 좀 믿는 타입이어가지고 저는 바로 한약재 파는 데 가가지고 구절초를 구절초 3분의 큰 봉지에 3분의 1만 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금방 임신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거와 감초를 만 원어치를 산 것 같아요. 그리고 감초는 그 구절초가 너무 쓰니까 약간 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좀만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매를 해서 제가 큰 냄비에 구절초, 감초, 대추 2알, 생강 2알 이렇게 넣어서 한 2시간 정도 푹 끓인 다음에
한 그렇게 해서 한 4일을 먹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끓이면.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그거를 먹었고요. 그래서 저는 8월 달에 임신이 될 줄 알고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 돼가지고 너무 속상했고, 그 다음 달인 9월 달에 임신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계류유산이 엄마의 잘못은 아닌 건 맞지만 한방에서는 자궁이 약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분명 임신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구절초를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구절초 조청 뭐 이런 것도 뭐 본인 입맛에 맞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가 단백질이 많고 영양분이 많다고 해서 저는 이거를 계속 챙겨 먹었고, 그리고 이게 착상기관에 좋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이게 그 지방이 많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저는 조금씩 그냥 꾸준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비트물입니다. 비트가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또 이게 난임에 엄청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거 비트물을 먹고도 임신 대신 그거를 좀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임신하고서도 지금 계속 먹고 착상 기간에도 정말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또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뭐 안 좋다고 해서 저는 이게 진짜 진해서 이렇게 작게 잘라서 냉동실에 넣어놓은 다음에 한 알씩 꺼내가지고 물에 타 먹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생강입니다. 저는 생강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저희 친언니가 아기가 3명이에요. 근데 한 번도 임신에 대한 어려움이 없이 잘 임신하고 출산까지 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생강을 진짜 열심히 잘 먹어요. 음식에도 잘 넣고 차로도 먹고. 그래서 결혼 전에도 정말 감기만 걸렸다 하면 생강차를 끓여 먹을 정도로, 그래서 생강을 저는 열심히 먹으려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섯 번째, 부추입니다. 부추가 남자에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자 몸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추즙을 또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즙 같은 건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제가 반찬할 때, 부추를 진짜 많이 먹으려고 했어요. 부추 부침개도 먹으려고 했고, 부추 김치도 먹으려고 했고, 국에도 조금 부추를 좀 넣으려고 했고, 진짜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부추의 효과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사람들이 두유를 드시고 계시는데, 저는 뭔가 첨가물이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100% 콩가루를 사서 그냥 우유에 타 먹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려고 했고, 또 이게 착상에도 좋다고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콩가루랑 같이 포도, 또 때마침 여름에 포도철이었잖아요. 그래서 포도를 끊이지 않고 한 2달간 정말 열심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째로 쑥차입니다. 저는 솔직히 1월 달에 첫 임신을 했었을 때 그때 다른 건 다 안 하고 이 쑥가루만, 쑥차만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쑥차는 꾸준히 먹고 있고, 이게 쑥이 여자한테 좋다고 해서, 여자 자궁이 좋다고 해서 저는 꾸준히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계류 유산을 하고 소파수를 한 다음에 뭔가 몸이 너무 약해진 게 느껴지고, 그 수술이 자궁을 다 긁어내 버린다는 얘기를 듣고, 아,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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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도 좋지만 이제 다른 것도 더 해보자 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기본으로는 쑥이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쑥즙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해드린 것처럼 즙 종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쑥 가루를 사가지고 따뜻한 물에 하루에 한 번 꼭 먹었습니다. 작약 대추차입니다. 작약은 약간 찬 성분이어가지고 대추랑 어울린다고 해요. 근데 작약이 임상 실험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착상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작약을 끓여 먹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티백으로 된 거를 한 티백과 대추 한 알을 씨만 빼고 같이 우려가지고 차로 한 잔씩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착상 기간에만 먹었고 그렇게 꾸준히 먹은 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번째로 기버터예요. 기버터는 뭐 인도에서 끓인 버터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를 되게 생소하게 들었는데 몸에 굉장히 좋고 남자의 정자 활동성을 극대화해가지고 이걸 먹고 바로 임신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남편 계란 후라이나 뭐 그 기름 들어갈 요리에 기버터를 조금씩이라도 넣어가지고 같이 해주려고 했고 저도 같이 먹다가 저는 냄새가 그렇게 맞지 않아서 저는 사실 조금 먹고 남편을 위주로 많이 줬어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째는 카페인 피하기입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커피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초콜릿이나 녹차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그런 거를 하나도 먹지 않았어요. 네,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11번째로는 엽산입니다. 이제 임신 준비를 하려면 엽산을 꼭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 11월부터 엽산을 꼭 먹고 있었는데 제가 어디에서 들은 바로는 엽산 대사 이상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형 엽산을 먹고 난임 몇 프로가 임신이 됐다는 연구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활성형 엽산을 먹지 않는다면 저도 임신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엽산 대사 이상인지는 모르나 몇 달 동안 임신이 안 된 걸로 봐서 그냥 엽산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활성형 엽산을 찾진 않고 그냥 엽산을 먹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은 활성형 엽산을 꼭 찾아서 먹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약간 무서워서 엽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엽산과 함께 제가 2달 동안 먹은 건 오메가3예요. 보통 오메가3와 코큐텐을 많이 같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산 코큐텐에는 또 엽산이 들어있어서 저는 또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활성형 엽산이 아니면 이상이 있을까봐. 그래서 코큐텐은 신랑만 먹게 하고 저는 지금도 오메가3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주까지 오메가3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8주 이후에는 식물성 오메가3를 먹을 예정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음식의 마지막 12번째는 제가 아직 하지 않은 건데요. 저는 이번에 9월에 임신하지 않으면 흑염소를 먹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TV에서도 어떤 연예인이 그거 흑염소를 먹고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흑염소를 꼭 먹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다만 무서운 게 그거 먹고 살이 엄청 찐다는 얘기를 듣고 약간 두려운 것도 있었지만 임신을 위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다음 생리를 하기를 기다렸는데 생리를 하지 않아 테스트를 해보니 2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제가 또 다음 임신을 하려면 저는 꼭 흑염소와 한약재를 같이 넣고 먹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음식 2달 만에 임신을 하게 도와준 음식에 관한 건 여기까지 하고 2편에서 만나요.